9월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내용들 위주로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도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아무래도 CPI 지표가 확인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외신들의 평가도 상당히 많았을 것 같거든요.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Inflation rose 8.6% in May, highest since 1981. 이번에 CPI 지수가 발표됐는데 41년 만에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5월 물가가 41년 만에 다시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기록적인 상승세를 재개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현지 시간 10일 5월의 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6%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에 기록했던 41년 만의 최고치 수준을 다시 한번 경신하게 된 건데요. 지난달에 8.5%를 경신을 했는데 이번에는 8.6%로 집계가 되면서 이 상승세를 다시 한번 나타냈습니다. 5월의 CPI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전문가 전망치인 8.3%의 상승도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지난 4월 소폭의 둔화 조짐을 보였던 물가 상승세가 다시 거센 오름세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주거비와 에너지 가격, 식음료 가격이 일제히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을 악화시켰다는 분석이고요. 또 국제 유가 상승세에 따라서 에너지 물가도 다시 한번 뛰게 되면서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근원 물가까지 모두 다 오른 모습이었는데 전문가들은 이 지표들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봤나요? 네, 전문가들의 분석과 함께 향후 미국의 전망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기록적인 수준을 기록했지만 아직 고점에 다다르지 않았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폭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지금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이 피크가 아닐 수 있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함께 나왔고 또 금리 인상폭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가 됐는데요. 특히 최근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오른 만큼 물가 상승률이 더욱더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가 됐습니다. 웰스파고 증권의 세라 하우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큰 그림은 인플레이션이 매우 끈질기게 남아있다는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은 아주 느린 속도로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고요. 또 이번에 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 지표의 놀라운 상승세로 미 연준이 향후 몇 달 동안에는 금리 인상폭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5월 지표는 연준이 50bp 금리 인상을 가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6월 15일 FOMC 회의를 통해서 75bp 인상을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정점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금리 인상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들 추가적으로 이따 들어보시죠. 네, 두 번째 소식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소식 있었을까요? 네, 두 번째는 이번에 미국 소비자 경제 신뢰도 관련한 내용이고요. CNN 보도 내용입니다. Consumer sentiment plunges to record low amid surging inflation. 이번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심리도 악화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월에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신뢰도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미시간대는 현지 시간 10일 6월에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예비치가 50.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사상 최저치라고 합니다. 전월치인 58.4포인트 대비 14% 하락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6월의 예비치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전망치인 58.5포인트도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향후 6개월간의 경기를 예상하는 5월의 소비자 기대지수 예비치도 46.8포인트로 떨어졌고요. 이 또한 전월 수치인 55.2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경제 여건 지수 예비치도 55.4로 전월 대비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내줬는데요. 이 기대지수는 앞으로 6개월간의 경기 여건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고 현재 경제 여건 지수는 현재의 경제 환경을 평가하는 만큼 전월 예비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런 수치에 대해서 또 어떻게 봤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전문가들의 분석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46%의 소비자들이 경기 비건에 대한 이유를 인플레이션에서 찾았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다만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소비를 관두는 것이 아닌 소비 패턴이 달라진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치솟고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매크로 경제 환경이 많이 불안정해졌고 이에 따라 경제가 많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이런 투자 심리가 많이 낮아졌고 또 신뢰 지수 또한 크게 하회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소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또 고용시장도 나름 견조했다는 점에도 전문가들은 초점을 맞췄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심리에 업다운이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완전히 줄여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많이 치솟았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돈 양에서 이번에 소비 자체는 비슷하지만 필수 소재가 갉아먹는 비율이 늘어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가 완전히 줄었다기보다는 소비의 패턴이 달라졌다 이런 평가가 나왔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개별적인 소식일 것 같은데 팝패치 쪽에서도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Farfetch to accept retail payments in cryptocurrencies. 이번에 팝패치 쪽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보겠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판매 플랫폼인 팝패치가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팝패치는 젊은 층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받는 구찌와 기타 고급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팝패치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팝패치에서 구입하는 개인 고객은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할 것이며 2022년 안에 미국과 영국, 유럽의 모든 고객들이 암호화폐로 결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아울러 다른 국가들도 뒤따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팝패치는 우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을 비롯한 7개의 다른 암호화폐로 다음 몇 달 안에 결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해왔는데요. 아마존과 유사한 온라인 마켓을 운영을 하면서 약 1,400여 개의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는 만큼 이런 시도가 어떤 향방을 또 결정하게 될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했다는 개별적인 뉴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세 가지 소식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